앞쪽만 풀어봤죠? 앞쪽만. 뒤쪽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쪽지 시험지를 안 가져와서 전 좀 핸드폰으로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어제 쪽지 시험 11회에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까지는 봤습니다.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90조 봤죠? 90조 아주 중요합니다. 식별력이죠. 이것도 역시. 그리고 우리 두 번째 거, 그 다음 거.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보겠습니다.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1번. 90조 1항에 따라 상표권자가 등록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서 타법과의 관계죠. 저작권자 등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라면 제3자의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상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말은 뭐죠? 금지 청구한다라는 거잖아.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틀렸죠? 90조 1항은 전용권의 제한은 맞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금지권의 제한은 아니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금지권의 제한은 아니다. 사용권 보겠습니다. 1항 1번 99조 1항에 따른 선사용권을 주장하는 자는 부정경제 목적이 없음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이 있다. 맞죠? 조문구조 말씀드렸죠. 조심할 게 90조 3항은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상표권자 갑이 입증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반면에 99조 1항이든 2항이든 선사용권은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다라는 점에서 사용자 을이 입증해야 되는 거죠. 조문구조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2번 99조 2항에 따른 선사용권을 주장하는 자는 출원 전의 사용에 대해서 특출인,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 점에 대해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 틀렸죠? 99조 1항은 1호, 2호 요건이 있고 2호에서 특출인을 요하죠. 출원시 특출인. 그래서 34조랑 13호랑 친하다 그랬지. 2번은 1호만 가져오죠. 2호 필요 없죠. 특출인 필요 없다라고 했잖아.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었죠. 3번 99조 1항 및 2항에 따른 선사용권을 가지는 자에게 상표권자 전용 사용권은 혼동 방지 표시 청구. 혼동 방지 표시 청구는 99조 1항의 선사용권자한테 하는데 2항에 따른 선사용권자한테는 할 수 없죠. 영세상인 괴롭히지 마세요 이렇게 했던 거죠. 4번 99조 1항, 2항에 따른 선사용권은 지위를 승계한 자 승계인은 역시 99조 1항은 되는데 2항은 안 되죠 라고 조문에 있었다. 99조 1항 괄호에 있죠. 이어서 상표권의 이전 공유 등 보겠습니다. 상표권의 이전 등록 청구권자가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전 등록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틀렸죠? 부동산 매매 계약처럼 목적물 인도 의무라는 주된 국부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2번 상표권 이전 등록 청구권자가 상표를 실제로 사용한 결과 주지 상표가 되는 경우 소멸시효 주장할 수 없다? 아니죠. 할 수 있죠. 별개의 문제죠. 3번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민법상 공유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맞죠? 합유적 성질은 있지만 공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각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로 기속된다. 4번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전원이 심판 청구인 피청구인 돼야 되죠. 그거랑 똑같죠? 상표권의 소멸을 보겠습니다. 1번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상표권에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에 소멸하는 게 아니라 다음 날에 소멸하죠. 물론 상속인이 없으면 바로 소멸을 하는 거죠. 상속 개시된 때. 2번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상표권은 법인의 청산 종결 등기 1
청산 종결 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 사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면 청산 사무가 끝난 날과 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당연히 빠른 날이겠지. 빠른 날까지 상표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청산 종결 등기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 소멸하는 거죠. 상표권 침해 보겠습니다. 1번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 위조모조 소지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본다. 이때 교부판매 대상은 상표 그 자체가 아니라 표시한 물건, 라벨 이렇게 말씀드렸죠. 2번 침해 주장을 받은 자가 수개의 표장을 개별적으로 각각 상표 등록받고 개별적인 표장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조합된 표장이 자타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별도의 식별을 가지게 되었고 다른 상표권자가 조합된 표장 전체 사용에 대해서 침해를 묻는 경우라면 침해 주장을 받은 자는 각각 상표권에 기초한 사용권에 의해서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없다? 맞죠? 루이비통 말씀드렸던 거. 전용권을 조합해서 전체 표장에 대해서 정당 권한을 주장할 수 없죠. 3번 상표권 침해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틀렸죠? 고의 과실 빠져야지. 장래를 향해서 그만 쓰세요라는 거니까 고의 과실 요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컨셉이 그렇죠. 손해배상이랑 다르죠. 4번 침해 금지 청구 소송에서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으로 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침해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유사 판단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세한 내용을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오전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오후는 2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